유럽과 미 증시 오늘 새벽에 모두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때 좀 고민이 깊어집니다. 과연 우리나라 이런 날도 못 따라가면 정말 실망스러운데, 또 그렇다고 미국 증시 올랐다고 우리가 무턱대고 주식을 추가 매수하기는 지금 애매한 시점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 가지 호재들은 들어있습니다. 미국의 금융업종이 오늘 강세를 나타냈던 배경하고요. 다음에 유로존 경제지표를 통해서 아시아 증시 그리고 국내 경제 동향까지 한번 체크해보고요. 다음에 북한 관련 소식이 나왔네요. 이것도 한번 체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미증시는 금융주가 강하게 상승 랠리를 이끌면서 S&P 500 지수가 또 한 번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는, 솔직히 얘기하면 좀 배가 아픈 제목인데요. 그러니까 이 제목에서 뒷부분은 버리고 앞부분만 우리가 취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 투자하는 외국인들도 본사가 위치한 미국장 분위기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미 대형 은행주들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한 것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모기지 관련 소송 합의 소식, 그리고 연준 보고서 덕분이었는데요. 지금 미국 CNN에서 뉴스 속보를 띄웠는데 내용은 참고하시고요. 아까 제가 새벽에 외신 브리핑에서 속보를 전해드렸던 내용이고요. 쭉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미 금융주가 월가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렇게 나왔고요. 다음에 가치투자의 귀재죠. 워런 버핏이 평소와 조금 다른 어조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 미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고 밝힌 점이 투심을 부양한 것은 맞고요. 대신에 이분이 뭐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얘기를 잘 안 하는 분인데,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채권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테러블하다. 뭐 끔찍하다고 하면은 이건 좀 너무 직역이고요. 테러블한 걸 여기서는 좀 무모한 짓이다, 형편없는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서 미증시 고점 부담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선호 약화의 수혜를 미증시가 누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서 보신 대로 미 금융주 랠리를 이끈 개별 이슈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글쎄, 개별 이슈라고 명명하기에는 관련 기관의 네임밸류가 좀 너무 크네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발간한 오늘자 자료 보시죠. 잘 아시는 대로 미국 경제의 70%를 소비가 차지하고 있죠. 근데 결국 이 소비라는 게 고용 경기나 기업 경기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또 그런 기업의 향후 투자나 업황 확대에 대한 이 기대감을 또 지원하는 것이 바로 기업 여신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준의 대출 거래 현황 서베이 결과가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래프 보시죠. 워낙 내용은 방대한데요. 핵심만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는 대로 여신 기준이 아직도 타이트하다고 느낀 사람의 비율이 미 소비지표 내지는 증시랑 역동조하죠. 2008년도에 최고를 갔다가 최근에 뚝 떨어졌다가 2011년에 최저점 기록하고 다시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 이게 바로 이제 증시하고 반대의 역동조화라는 거죠. 증시는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렇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서베이 결과를 집계한 표를 또 보시면은요. 기업 여신의 경우 대기업이 느끼기에 시중은행들의 기업 여신 기준이 더 까다로워졌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0%래요. 더 까다로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 많이 완화가 되긴 했지만 여기서 큰 변화는 없었다고 느낀 사람이 80.9%. 근데 이번 4월 들어서 기업 여신 조건, 대출 여건이 더 완화됐다고 느낀 사람의 비율이 19.1%를 기록한 대기업의 현재 결과를 보고 계시고요. 그 밑에 이제 서민들하고 좀 더 가까운 연매출 5천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를 보시면은요. 기업 여신 기준이 더 까다로워졌다고 느낀 사람의 비율은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0%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좋아졌고 현재 그냥 그대로라고 느낀 사람이 76.9%, 아니다, 더 완화됐다가 23.1%로 이 중소기업의 체감 여신 조건 완화 비율이 대기업보다 좀 더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점에서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고 소비자들은 고용 증가에 기대감을 표명하면서 소비를 더 늘리고, 그러면 기업 매출이 늘어나면서 또 고용도 늘어나고, 이런 선순환의 어느 정도 구조가 확립이 되고 있다 이거죠. 여기에 대한 외신 반응 들어보실까요? 팍스 비즈니스가 전합니다. 보시다시피 외신의 평가는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결국 미 소비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고용이고, 고용은 또 기업들의 체감 경기에 달려있는데
앞에서 보신 대로 기업들에 제공되는 대출 자산, 여신에 대한 체감 경기가 개선된 것이 소비에도 고무적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뭐 한동안 돈맥경화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연준이 아무리 돈을 갖다 풀어도 중간 유통업자라고 할 수 있는 은행들이 이걸 돈을 꽉 움켜쥐고 내놓지 않는 현상이 미국 경제에도 고질병이었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돈맥경화가 해소 국면에 있는 현실이 뚜렷하다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연준의 양적 완화 그리고 은행들의 조건 완화, 이런 완화의 쌍두마차가 미 경제를 이끌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겠죠. 여기에 대한 업계 전문가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 어떤지 보고서 내용 함께 들어보실까요? UBS에서 나왔네요. 이 같은 대출 요건 완화 움직임은 이들의 대출 시장 내 시중은행들의 경쟁으로 이어져서, 그러니까 서로 대출 더 좋은 조건으로 많이 내보내줄 테니까 갖다 써라 이러면서 소비자들한테는 우호적인 환경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의 양적 완화 기조가 시중에까지 확대되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다는 의미 부여. 다음에 이 같은 미국 신용시장 확대는 결국 민간 고용 증가 기대감을 내포하고 있고, 자사의 신용 고용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현재의 신용시장 규모를 대입해 봤을 때 월 20만 건 이상의 고용 증가 건수가 도출된다. 저런 시뮬레이션이 있나봐요. 신용시장 규모를 고용하고 같이 변수를 놓고서 돌렸을 때 20만 건 이상 고용이 충분하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네요. 네, 고무적인 내용이라고 할 만하네요. 자, 그렇다면 뭐 다 좋은데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KBW 은행업종지수하고 함께 보실까요? 미국 16개 대형 은행들의 주가를 지수화한 KBW 은행업종지수가 보시는 대로 지난 한 3년 동안은 코스피하고 상당히 동조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들도 당연히 뭐 본사가 위치한 월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고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갭이 많이 벌어지면서 월가의 체감 경기가 좋아도 이 돈이 다 일본으로 가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내려갔다는 거죠. 근데 최근 한 달치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은요, 어쨌든 동조하는 동조합니다. 즉 월가 금융사들의 주가가 코스피 증시 방향성하고 상당히 민감도가 높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외국인들의 투심에 대해서 나쁠 것은 사실 없지만은 어제처럼 단기적 대응 관점으로 외국인이 저점에서 사고 장중 고점에서 바로 차익 실현하고 이런 걸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로존에서 경제지표 하나 나왔는데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심리지수와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가 있다면은 유럽에는 마르키트하고 지금 보시는 센틱스 심리지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번 결과는요, 전월 17.3포인트 마이너스에서 15.6 마이너스 포인트로 약간 개선되긴 했지만은요, 예상치 마이너스 15.2보다는 아직 덜 올라왔다는 평가고요. 대신에 이번 결과가요, 잘 아시는 대로 ECB 기준금리 인하하기 전에 집계가 된 과거 지사의 서베이인 결과인 만큼 요 결과가 안 좋을수록에 사람들은 야, 이거 다른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 이후로 ECB가 금리 인하 단행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으니까 나라도 지금 빨리 저가 매수에 나서야 되겠다, 이런 역설적인 반응이 불러 일으켜졌고, 여기다가 또 어제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이번 결과를 의식한 듯이 경기 부양 의사를 또 한 번 강력하게 시사하면서 오늘 유럽 증시 모두 강세를 나타냈다는 거고요. 이어서 유로존 투자자들이 느끼는 타국 경제에 대한 투심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시겠는데요. 독일 넘어가고요. 뭐 독일 경기가 지금 보시는 대로 안 좋게 둔화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ECB가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고요. 미국 잠깐 보시면은요, 키워드가 이달의 승자입니다. 이달의 승자. 네, 그래서 보통 이런 심리지수는 주가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최근 사상 최고치를 연일 새로 쓰고 있는 미증시 뭐 선전을 감안할 때 어떻게 보면 이거 뭐 당연한 결과라고 봐야 되겠고요. 다음 또 중요한 것이 요즘 우리 증시 그리고 경제와 역동조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또 보시면은요, 여기 메모에 나온 대로 2011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 그래서 마침내 플러스로 돌아선 지금 상황 보고 계시고요. 대신에 향후 기대지수 경우는요, 14.5로 올 들어 최저치까지 둔화가 됐는데, 이거는 일본 증시 고점에 대한 부담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지금 저렇게 막 가미가제식으로 진짜 막 죽기 살기로 돈 푸는데 저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나, 이런 약간 좀 회의적인 투심이 반영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또 입장이 중요한데, 엑스제팬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요, 일본 뺀 아시아,
일본 제외 아시아. 여기는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 비중이 큽니다. 키워드는요, 둔화 추세의 둔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수로는 현실 체감, 향후 기대 모두 전월 대비 좀 줄긴 했습니다만은 낙폭이 많이 축소가 되면서 어느 정도 저점은 근접했다는 심리가 지배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개선이나 턴어라운드라고 나오기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거고요. 대신에 뭐 증시가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6개월 전에는 반드시 턴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력에 대한 얘기가 이제 조금씩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거고요. 다음에 앞에서 뉴스 속보 보신 거 원문이 바로 이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북한 미사일 2기가 발사대에서 창고로 이동을 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문하시자마자 1박 2일 만에 나온 소식이고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대에서 해체해서 창고에 갖다 처박았다. 이제 예상되는 것은 북한의 뭐 다음 행보랄까요? 보다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를 잊지 말아라. 얘기 좀 잘 해보라오. 이런 식으로 좀 온건한 비둘기파적인 제스처로 봐야 되겠고요. 북한이 과연 어떤 경제 원조나 조건을 요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보스턴 형제가 한번 북한을 무릎 꿇렸고요.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이 북한을 완전히 기브업 상태로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준비됐네요. 미국 증시, 유럽 증시 상승 분위기와는 다르게 0.63% 하락하면서 외국인들의 단기 대응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코스피 1600 넘어서 쭉 달리면서 갑자기 외국인 순매도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58.28은 1900대 중반 정도의 외국인 투심이 머물러 있다. 올라가면 우린 판다. 하지만 내려가면 우리는 사줄 것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순매수를 기대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어 보인다. 오늘 증시 대응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유기였습니다.